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이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곁들여서 그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사실관계를 저와 함께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요,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2020년 8월 14일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2년 2월 14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과 이주권을 함께 매도했습니다. 이때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주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본건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은 2018년 12월 19일이고 사업인정 고시일은 이듬해 2019년 10월 15일이며 이제 신청인의 토지는 2021년 12월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신청인은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요. 이주권 양도와 관련돼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진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즉 신청인이 이 임대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 이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안 되나요의 문제입니다. 자,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기 이전에 관계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보셔야 될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1호에서가 재화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는 우리가 사업자의 개념도 제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넣었는데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제2조의 1호의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항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재화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고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로 사업자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에서 얘기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호와 2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조문이 짤짤막한데 짝달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짝달막한 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화의 개념, 그리고 사업자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재화의 범위라든가 과세 대상에 대해서 비록 한 문장, 한 줄짜리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세율이 높잖아요. 10%,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금이 높고, 이러한 세금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이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자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표를 누락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짝달막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는 부수재화와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의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더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우리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에서 양도소득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같이 보시면 1항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라고 하면서 1로 토지 또는 건물은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2호에서는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우리가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법으로 각 항목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거된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자, 감옥에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함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우리가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는 우리가 1호, 2호 외에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우리가 기타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데, 이 중에 우리가 이주권과 관련돼서는 마목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호의 자산 뭡니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양도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축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즉 토지라든가 건물과 함께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축권을 같이 양도한다 그랬을 때 이 이축권에 대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하여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2에서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즉 우리가 아까 소득세법 제94조 1항의 4호의 마목에서 단서 규정에서 원래 토지라든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이러한 이축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해서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이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술평균치를 얘기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관계법령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축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그 이축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 이제 1항에서 제가 한번 더 볼까요?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그 행위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보시면 여러분 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중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재산권에 강압적인 압박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권력이. 하지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신고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할
자치시장이라든가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목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치법이죠. 공치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관할 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또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3의 2호는 공치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우리가 이 당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한 행위, 즉 이축권이잖아요. 이런 이축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행위,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그 저촉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질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아마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요 지역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그 토지 등에 이제 편입이 돼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축권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린생활시설과 이축권을 같이 매도를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했고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아마 신고를 하셨고 이축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과 관련돼서 이제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지 않으셨고 아마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기타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만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하신 말, 질의는 임대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축권을 양도할 경우에 우리가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복지부기 의무자라면 뭐 복지부기 의무자는 아니든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종소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자,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우리가 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 해당 이축권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14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하고 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뭐였습니까?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었잖아요. 재화는 뭐였어요? 구조에서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화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당의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 이축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사업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시는 기보다는 우리가 종합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그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축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이축권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이축권을 양도할 경우에 과연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 문제와 또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